아빠, 저 결혼 안 할 거예요. 아이도 안 낳고 제 삶을 살 거예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제 몫의 땅 문서 미리 제 이름으로 돌려주세요. 지금 필요해요. 결혼도 안 하고 손주도 못 보는데 상속을 지금 해달라고? 넌 결국 돈 때문에 온 거구나. 아빠는 왜 제 말은 하나도 안 들으세요? 70세 김동수 씨는 평생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던진 한마디가 그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결혼도 손주도 포기하겠다는 딸.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속 요구. 아버지는 이것이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 뒤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 김동수 씨는 은퇴 후 조그만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45세 늦둥이로 얻은 외동딸 김서진은 서울에서 중견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동수 씨에게 서진은 자랑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딸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환해지곤 했습니다. 우리 서진이가 말이야. 대학도 장학금 받아서 다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 곧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손주도 보고 그럼 내 인생은 완성이지. 동수 씨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우면서 그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서진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배우자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삶의 순서였고 딸도 당연히 그렇게 살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치열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야 퇴근하는 날들. 주말에도 보고서를 작성하고 클라이언트 미팅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서 성취감을 느꼈고 팀장이 된 지금 더 큰 프로젝트를 맡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다른 이야기만 했습니다. 서진 씨도 이제 35인데 결혼 계획은 없어요? 아이는 빨리 낳아야 해요. 늦으면 힘들어요. 커리어도 좋지만 여자는 가정이 있어야죠. 서진은 이런 말들이 지겹고 답답했습니다. 왜 자신의 선택은 늘 비정상으로 취급받아야 하는지, 왜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자신을 맞춰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서진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꺼내봤습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 자신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여자가 결혼을 안 하면 어떡하니? 나이 들어서 혼자 어떻게 살려고? 아빠, 전 제 일이 좋아요. 결혼하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어요. 일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결혼은 때가 있는 거야. 넌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어.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서진은 답답했습니다.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세대의 벽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희생과 헌신으로 딸을 키웠다고 생각했고 그 대가로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 그 정상은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몇 달간 부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대화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동수 씨는 딸을 볼 때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냐는 질문을 던졌고 서진은 그 질문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중 서진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녀는 승진 가능성이 높아졌고 더 큰 책임을 맡게 될 것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아버지의 가게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마을은 점점 노령화되었고 가게 매출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그게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의 가게를 확장해서 지역 특산품을 파는 명소로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옆 부지를 매입해야 했고, 그러려면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저축과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대출 조건상 담보가 필요했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의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이것이 아버지를 돕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계획을 아버지에게 어떻게 설명하느냐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서진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사업 확장 같은 이야기를 꺼내면 또 여자가 무슨 사업이냐는 말을 들을 것이 뻔했습니다. 서진은 고민 끝에 일단 땅 문서 이야기부터 꺼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진행되면 천천히 계획을 설명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할 수 있는지를요. 그리고 그 오해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요. 동수 씨 역시 자신만의 욕망과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밴드 활동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아내가 임신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공장에 다녔고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딸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손주를 안겨주면 그것이 자신의 삶을 정당화해주는 증거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다른 길을 가려 했고 그것이 그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달랐고 서로가 원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곧 폭발하게 될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서진이 아버지를 찾아간 날 가게는 한산했습니다. 동수 씨는 가게 앞에서 멍하니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다가가자 아버지는 반가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빠, 할 말이 있어요. 서진은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신중하게 말해도 아버지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 그리고 땅 문서를 미리 넘겨달라는 요청. 동수 씨의 머릿속에서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결혼도 안 하고 상속을 미리 받겠다고? 아빠,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가 있어? 넌 결국 내 재산이 탐나서 온 거 아니냐? 동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애지중지 키운 딸이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것들을 모두 거부하고 대신 재산을 요구한다니. 이것이 그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답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는 그럴 리 없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라며 막아섰습니다. 아빠는 왜 제 선택은 늘 틀렸다고 하세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내 인생? 넌 지금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여자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빠도 본인 삶을 사셨잖아요. 왜 전 제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그 말은 동수 씨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았다고. 그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았다고? 난 너 하나 잘 키우려고 내 모든 걸 포기했어. 넌 그것도 모르냐? 그건 아빠가 선택하신 거잖아요. 전 아빠한테 그걸 강요한 적 없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가게를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동수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넌 정말 배은망덕한 것 같구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배은망덕. 전 그저 제 삶을 살고 싶다는 건데, 그게 배은망덕이에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음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면 나랑 상관없이 살아라. 내 땅도 필요 없고 내 도움도 필요 없다며? 그럼 혼자 살아. 동수 씨는 가게 문을 쾅 닫았습니다. 서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돕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서진은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걸까? 왜 자신의 선택은 늘 틀린 것으로 취급받아야 하는 걸까? 한편 가게 안에서 동수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딸과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딸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느꼈습니다. 평생 바쳐 키운 딸이 결국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니. 그것도 결혼도 안 하고 손주도 안 낳겠다면서 말입니다. 동수 씨는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평생 믿어온 가치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옳다는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만약 딸이 그 길을 거부한다면 자신의 희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깨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돕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동수 씨는 가게 뒤편 작은 방에서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유치원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은 자신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아니 자신과 떨어져서 살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부녀 사이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서진은 몇 번이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동수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들으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동네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앞에서 부녀가 큰 소리로 다퉜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왜곡되어 전해졌습니다. 김 씨네 딸이 결혼도 안 하고 재산 달라고 했대. 요즘 젊은 것들이 그래. 부모 희생은 생각 안 하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해. 효도도 모르는 것 같더라.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동수 씨는 마을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가 이제는 딸 교육 실패한 아버지로 손가락질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동수 씨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한편 서울로 돌아간 서진도 괴로워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외면하는 꿈, 아버지가 홀로 쓸쓸히 늙어가는 꿈. 서진은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내 아빠 세대는 원래 그래.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근데 서진아,
내가 너무 급하게 말한 거 아니야? 차근차근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 입장도 이해는 돼. 평생 널 키운 분인데 갑자기 그런 말 들으면 충격이잖아. 친구들의 말은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서진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잘못한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여겨져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제대로 식사는 하고 계실까? 건강은 괜찮으실까? 하지만 먼저 연락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녀가 무엇을 하든 아버지가 곁에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아버지가 가장 먼저 축하해 주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버지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인정과 사랑이 그녀 인생의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직장에서도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회의 중에 멍하니 있다가 상사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온통 아버지에게 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버지께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 진심은 아빠를 배신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제발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아빠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독립적으로 살고 싶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사랑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왜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걸까요? 동수 씨도 괴로웠습니다. 그는 딸의 문자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여전히 딸이 재산만 노린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면 딸이 또다시 상처 주는 말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는 딸 생각을 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던 기억. 고등학교 때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딸을 위해 밤늦게 떡볶이를 사다 주던 기억. 대학 입학할 때 울면서 기뻐하던 딸의 모습. 그 모든 순간이 그에게는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중함이 깨진 것 같았습니다. 부녀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사랑했지만 아무도 먼저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존심과 상처가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평범한 저녁, 동수 씨는 TV를 켜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교양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대 갈등을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가족들이 나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을 미루는 자녀들,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들. 그리고 한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삶을 그대로 이어살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와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세대는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동수 씨의 가슴을 쿵 울렸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화면 속 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딸이 결혼을 안 한다고 했을 때 배신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원하는 삶을 딸에게 강요하고 있었더라고요. 딸은 딸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찾고 있었던 거죠. 동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바랐던 것은 정말 딸의 행복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삶의 틀에 딸을 맞추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그날 밤 동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가서 오래된 책장을 뒤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읽었던 책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꽂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는 탈무드 번역서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책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오래전에 밑줄 친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동수 씨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딸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딸을 자신의 뜻대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딸과의 대화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왜 상속을 미리 받아야 한다고 했을까? 혹시 자신이 오해한 것은 아닐까? 동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먼저 다가가야겠다고. 자존심 때문에 딸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설령 딸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들어는 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수 씨는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손에는 딸이 좋아하던 고향의 꿀호떡을 담은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동수 씨는 딸의 회사 근처 카페를 찾았습니다. 서진이 자주 간다고 말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카페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할까? 마침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회사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서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걸어오는 딸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동수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진아, 동수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를 보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두 사람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수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동수 씨의 첫 마디에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선택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이다. 아빠 세대에는 결혼하고 가정 꾸리는 게 당연한 거였으니까. 하지만 아빠가 이해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내 말을 듣지도 않았던 건 잘못이었어. 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 전 아빠를 배신한 게 아니에요. 알아. 아빠도 이제 알아. 그동안 많이 생각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의 입장 차이는 컸습니다. 동수 씨는 여전히 딸이 혼자 늙어가는 것이 걱정되었고, 서진은 여전히 아버지가 자신의 선택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제가 혼자 살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건 그럴 수도 있잖니? 나이 들면 외로워. 전 지금 행복해요. 제 일이 좋고 제 삶에 만족해요. 왜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아빠는 내가 걱정되는 거야. 대화는 또다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세대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두터웠습니다. 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왜 땅 문서가 필요했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는지.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또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빠, 저 시간 좀 더 주세요.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그래, 아빠도 급하게 생각 안 할게. 하지만 서진아, 한 가지만 약속해라. 아빠를 멀리하지 말아다오. 네, 아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은 다시 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밖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동수 씨 가게의 세입자인 박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옆 부지 말이에요.
서진 씨 이름으로 계약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소문 들었어요. 부동산에서 지적 측량도 들어갔다던데요. 동수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서진을 돌아봤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서진이가 옆부지를? 박 사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네, 몇 달 전부터 준비했다던데요. 서진 씨가 자금도 모으고 투자 계획도 세우고 있었대요. 근데 이상한 게 그게 사장님 가게 확장용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동수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서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제가 설명할게요. 뭘 설명한다는 거니? 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 아빠 가게 확장해 드리려고 했어요. 요즘 시골 상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빠 가게를 지역 명물로 만들고 싶었어요. 특산품 판매장으로 바꾸고 온라인 판매도 시작하고 그러면 아빠도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옆부지를? 네. 확장하려면 부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제 자금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대출 조건상 담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빠 땅의 일부를 제 명의로 옮겨야 한다고 은행에서 말했어요. 동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딸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넌 재산이 탐나서가 아니라 네. 아빠, 전 아빠를 돕고 싶었어요. 제가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아빠를 버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 방식으로 아빠 곁에 있고 싶었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아빠가 제 말을 안 들어주셔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상속 얘기만 먼저 하면 아빠가 오해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네요. 동수 씨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딸의 진심을 전혀 몰랐습니다. 딸이 자신을 위해 몇 달 동안 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모으고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서진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내 속을 전혀 몰랐구나. 두 사람은 카페 안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동수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서재에 앉아 다시 한번 탈무드 책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실은 말이 아니라 의도에서 드러난다. 의도는 행동의 뒷모습에서 증명된다. 동수 씨는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매달 찾아올 때마다 들고 왔던 영양제. 아빠 건강 챙기세요라며 냉장고에 넣어두던 반찬들. 가게 주변 상권을 몰래 조사했던 흔적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 보냈던 수많은 문자 메시지들. 그제야 동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딸의 인생과는 자신과 달랐습니다. 딸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전통적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마음은 언제나 아버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딸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삶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동수 씨는 또 다른 문구를 읽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다른 길에서도 같은 마음이 전해진다. 그는 울컥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자신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은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그 힘으로 아버지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다음 날 동수 씨는 서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고향 마을에서였습니다. 그는 작은 땅 문서 봉투를 딸에게 건넸습니다. 서진아, 이걸 받아라. 아빠, 이게 내가 계획한 대로 해라. 가게 확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봐. 아빠도 도울게. 서진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괜찮으세요?
아빠가 잘못 생각했어. 넌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내 선택이야.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네가 내 삶을 이어 살 필요는 없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면 안 되겠니? 서진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아빠, 같이 살아갈게요. 제 방식대로. 하지만 아빠 곁에서요. 동수 씨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내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걸어가는 것이므요. 석 달 후 가게 앞 확장 공사 현장. 동수 씨는 목장갑을 끼고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서진이 설계 도면을 들고 인부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에서 내려와 공사를 지켜보는 딸의 모습에 동수 씨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빠, 간판 이렇게 달면 어떨까요? 그래, 내 생각대로 해봐.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퇴직한 노인과 커리어우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와 딸이었습니다. 바람에 땅 문서가 살짝 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손을 뻗어 그것을 눌러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만 이미 모든 화해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졌지만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해가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게 간판에는 새로운 이름이 걸렸습니다. 동순의 특산품 서진이가 만든 우리 마을 이야기. 아버지의 이름과 딸의 이름이 함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그날 저녁 동수 씨는 탈무드 책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면서도 서로를 응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보였습니다. 딸은 내일 아침 다시 서울로 올라갈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하지만 이제 동수 씨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들은 여전히 가족이었으니까요. 세대는 달랐습니다. 가치관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모든 차이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그리고 존중하려는 마음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김동수 씨와 김서진이 탈무드의 지혜를 통해 배운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려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